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6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욕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욕자는 욕심내다 라는 의미의 욕자인데요. 이 욕자가 좀 상당히 혼선이 있는 한자라서 그 의미를 좀 심각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언뜻 볼 때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자냐면 지금 현재 보시는 똑같이 욕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 밑에 마음심자를 이렇게 두는 이런 욕자가 있습니다. 이 욕자는 우선 그 전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욕자와 이런 욕자를 사실상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은 이런 욕자와 이런 욕자는 그 쓰임새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런 욕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자는 오늘 바라볼 이런 욕자는 무슨 일인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욕심이지만 사뭇 다르죠. 표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욕자는 정욕, 소유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형태의 욕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욕자는 의욕적이다, 탐구욕이 있다, 지식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다 두고 체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희자와 이런 소자를 배웠었죠. 모두 다 이 희자, 이 소자, 이 욕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이 욕자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인가를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뜻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욕자와 비슷한 것은 이 소자입니다. 이 희자보다는 이 소자에 더 가깝다 라는 의미를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또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좌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의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욕구와 의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욕구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것에 반해서 이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뜻, 마음, 생각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욕심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다 그런 뜻이고요. 욕심부리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다 라는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소욕 하면 바로 요 소자를 쓰는 거죠. 여기에 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탐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찾아서 알아내는 것에 대한 의욕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욕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지식을 쌓고자 하는, 학문을 갈고자 하는 그런 의욕. 창작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욕은 글을 쓴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꼭 글 쓰는 거에만 국한해서 쓸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모두 창작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의욕,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욕자와 밑에 마음심이 있는 이런 욕자를 사실상은 혼동해서 마구잡이로 같이 씁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내 것으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 신대반에서 이 마음심이 없는 욕은 무엇인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는 말로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다 두시고, 두 번째 한자는 종자가 되겠는데요. 따르다 라는 의미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따르다, 누군가를 따르다 라는 의미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르다. 옛날엔 시종이라는 말이 있었죠.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몸종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시종이라고 했는데, 그 시종할 때 이 종자를 쓰는 겁니다. 현대에는 시종이라는 직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안내하는 단어에서는 뺐습니다. 추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고 지원하다, 옹호하다 그런 뜻이고요. 맹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력, 돈, 지식 또는 지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힘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요. 순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마음의 저항이 없이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근무하다 라는 뜻이고요. 요 종사하는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상 종업원 하면 급여를 받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좌우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속변수, 그러면은 독립변수에 의해서 값이 좌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라는 뜻으로 일종의 전통이라는 의미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란 뜻이고요. 원래는 이게 유류상종입니다. 유류상종인데 이거 특이하게 유로 읽으니까요. 그거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논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부류끼리 서로 따른다 라는 뜻이죠. 이게 상자가 서로라는 뜻입니다. 같은 부류끼리 서로 따른다 라는 말로 사실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원래 같이 중립적인 얘기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 유유상종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호자가 되겠는데요. 어조사 호자입니다. 뭔 것이냐 라고 묻는 그런데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어조사 호자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실제 다 옛날에 쓰던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는 말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두 개라고 해도 이제 격이 달라지면서 한두 개가 되는 거지 의미 자체로는 단호하다라는 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어조사 호자는 단호하다라는 단어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뜻, 무엇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확고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